반갑습니다. 저 인천공항공사 산업안전팀장을 맡고 있는 송춘호입니다. 어, 제목이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 비전 체계 뭐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은 이 제목 다는 것도 이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안전하시는 이런 그 분야에서 이 상당히 이제 현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용어가 많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경영자나 또는 이제 그 CEO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낯선 용어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 안전 분야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용어 자체도 조금은 더 이제 경영자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적합한 어떤 이런 용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지속 가능한 안전 경영 시스템 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산업안전 비전 체계라는 식으로 저희가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어, 예,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이런 그 통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재부나 국토부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21년 5월 달에 이 YTN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7년까지 한 10년 동안 우리 OECD 국가 중에서의 그 사망 사고자 수 현황입니다.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 일부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OECD에서 이제 최고로 높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사 내용도 이제 최고는 아니고 이제 상위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는 저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히려 캐나다라든지 또 미국도 비슷합니다 저희랑. 그다음에 이제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이런 나라도 이제 꽤 높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상위권에는 맞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상위권이 맞고 특히 이제 왼쪽에 노란색으로 이제 일곱 개 나라가 있는데 이건 이제 3050 클럽 국가가 되겠습니다. 소득 3만 불 이상, 그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쭉 비교를 이제 해본 건데요. 저 맨 오른쪽에 이제 빨간 글자가 이제 그 해당 나라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3050 클럽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근데 캐나다가 이제 안 들어가 있죠. 저게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땅덩어리도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 근데 인구가 3,800명만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작습니다. 룩셈부르크가 11만 불이 넘는데 아직까지 3050 클럽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저기는 인구가 60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의미가 있고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맨 밑에 보면은 건설 노동자 10만 명당 사망자 현황이 나옵니다. OECD 평균은 한 8명인데 저희는 25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약 3배가 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사망 사고, 특히 건설 분야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근 인천공항에 대한 그 산재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저희가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다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설 분야가 산재 현황이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18년 1월 18일 날 저희가 T2 오픈을 한 이후에는 건설 분야에 대한 그 산재는 좀 감소가 됐지만 반대로 이제 유지보수 관리하는 이 도급 사업 분야의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좀 늘어났다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외부적인 어떤 분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내용 절차는 각 회사의 어떤 그 비전 수립을 할 때 마찬가지였던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외부적인 환경은 뭐 그 저희나 다른 기관이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대법 시행 여러 가지 많이 말씀 나눴죠. 산안법이나 건진법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1,700만 평의 단일 사업장으로 규모는 이제 가장 크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LH나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인 단위에서는 많이 이제 그 산발적인 그 현장이 많은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그 협력사 체계에서 이제 자회사 체계로 이제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한 9,800여 명이 다 근로자로서 다 정직원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4단계 건설을 포함을 해서 2024년까지 약 4조 8천억 규모로 해서 지금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외부적인 환경을 분석을 해보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먼저 저희 공사 직원이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겠다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시사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천공항에 특화되고 맞춤 형식의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건설 안전에 대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것이 기본적인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공항 같은 경우에는 직영작업장과 도급작업장 발주 현장이 다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역량에 대한 확대 강화가 필요했던 핵심 그 가치를 보면은 안전 역량에 대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발주자 주도의 안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정부에서도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 관리에 대한 실행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놔서 좋지만 이것을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언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위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프로그램과 또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 공항 공사에서 만든 그 산업안전 비전 체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단에는 저희 전사 비전으로서 비전 2030 플러스 CEO께서 오신 이후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스마트 안전 플랫폼으로 이제 사고재 제로 실현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인천광 ESG 경영 선포를 하였고, 거기에도 물론 안전 분야가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요. 그거에 뒷받침돼서 산업안전 미션과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비전으로는 산업안전을 선도하는 안전보건 전문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전과 미션을 저희가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뭐냐,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삼각형으로 해서 저희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도안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단지 이제 동그라미 3개를 둘 것이냐 일직선으로, 아니면 이제 다른 형식으로 할 거냐를 했는데, 이 삼각형 구조가 가장 안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직영 분야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그 안전에 대한 역량 강화가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급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9,800여 명을 도급 사업을 공항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급 사업에 관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고요. 특히 이제 발주 사업에 대한 부분도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나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야에 대한 그 프로그램은 저희 산업안전팀 직원 모두가, 각 담당자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서 하나씩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직영작업장 IEO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공사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자회사, 3개 자회사가 있는데 3개 자회사에 대해서 각각 안전활동 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 현장에 우리 그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 분야는 우리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직영 도급 발주 사업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듣고 또 역량을 높인 상태에서 도급 사업과 발주 사업에 대한 것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한 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는 법정 교육에 대한 것, 우리 공사의 모든 안전 교육에 대한 그 표가 되겠습니다. 법정 교육도 있고 특화 교육과 전문 역량 교육,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특히 빨간 글자로 적혀 있는 찾아가는 안전 교육이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가는 안전 교육은 말 그대로 일반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1시간 분량으로 해서 제가 직접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령서부터 해서 규정 제도, 또 안전보건 관리나 특히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반드시 투입하기 전에 1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교육 과정을 저희 직원이 직접 개발해서 또 그 직원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기서 A-3에 해당이 되는 발주사업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직접 개발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 또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도급 발주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이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산안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그다음에 건설공사 도급인,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 분야는 이제 사실 도급이 시공사 입장에서 이제 하도를 줬을 때 이제 건설공사 도급인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원청과 발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조금 그 혼재돼서 사용을 하고, 또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점검이나 또는 이제 평가로 왔을 때 이 도급이냐 건설 발주냐 이것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난주에 그 안전활동 수준 평가 직영과 도급 사업장에 대한 것을 이제 수검을 받았는데, 이 건설 현장 건설에 대한 모든 사업 패키지가 한 1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왜 발주냐 도급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참 해명하느라 많이 이제 소비가 됐는데, 도급인하고 건설공사 발주자는 전혀 이 상호 그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상호 배타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이제 도급이면은 반드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고,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법적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발주자나 원청, 그러니까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 의무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는 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은 자, 뭐 이렇게 이제 구분했고, 도급인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저희 공사가 하나건설한테 도급을 줬을 때는 저희가 발주자가 되고, 하나건설은 건설공사 도급이 되고, 그 밑에 하도사는 수급업체가 되겠죠. 하청업체. 자, 좀 도식화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도급인은 저희 이제 도급인은 이제 공항공사라고 하겠습니다. 공항공사가 수급인은 저희 자회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항운영시설 전부 다 도급 사업입니다.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공항공사가 이제 그 이 자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서 이 도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 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플러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법적 지위가 되고요.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의 그 의무사항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그 관계에서는 발주자가 있고 저희 공항공사가 있고 이 하나건설이 있습니다. 최초로 도급받은 그 건설공사 도급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건설 분야에 대한 법적인 의무 사항에서 이 발주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는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법적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설공사 도급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관계 수급인 하도급사가 있을 거고요. 거기 이제 근로자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이해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건설공사에 대한 정의는 건산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목건축, 그다음에 이제 기계설비 위주의 건설공사가 있고, 그거 이외에 이제 전기통신소방과 문화재수리공사는 산안법에 다 추가가 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상당히 더 포괄적인 건설공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이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 왜냐하면 법적 의무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산업안전보건비가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비가 계상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기재부의 계약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을 좀 같이 더불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 가격 작성 기준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 공사, 그다음에 용역,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도급 사업에 해당이 되겠죠. 이 도급 사업은 여기 이제 학술 연구 용역인데 이걸 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의 기재부 예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 이외엔 전부 다 경비와 일반 관리비 이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조와 공사의 경우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비에다가 안전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비는 이제 산안법상에서 의무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건진법상에서는 이제 안전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계상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LH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설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을 발주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이제 설계할 때 공사 발주 나가기 전 설계할 때 이 가설에 대한 그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서 그 구조 기술사 검토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성과물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주가 나가고 있는데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적을 받은 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발주가 나갔을 때 이제 공사원가에 이 안전관리비를 그 태우기 저희가 계산을 다 했는데 세부 내역에 가설비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할 때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적했던 기관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사가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사의 안전관리비에 그 가설 구조 검토 비용이 빠졌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원가에 포함돼서 지금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장 안전 조직입니다. 사실은 이제 발주자가 안전에 대한 거 건설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이제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 건진법상에 보면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발주처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공사가 제출할 때에 안전 조직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발주자가 이제 좀 더 충실하게 법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건설의 그 현장 안전 조직은 법이 산안법과 건진법이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자체로서 이제 약간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걸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안법상 건설안전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도급 사업이 있을 경우는 총괄 책임자로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이제 선임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서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20억 이사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법에서 이제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도서협의체를 2개월마다 한 번 하면 이것을 가름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약간은 이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관리감독자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이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됐을 때 내용이 이제 50억 이상의 경우는 무조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그렇게 개정되어 있는 것은 뭐 잘 아실 거라 보여집니다. 자, 건진법상의 이제 조직이 되겠습니다. 좀 단순한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 책임자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그 밑에 안전관리 담당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대상이 어떤 사업이냐?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 사업자는 안전관리 조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상에. 또 이 조직 내에는 이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포함돼서 매월 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총괄 책임자는 명칭입니다. 이거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용어인데요. 산업법상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두고 있고, 건진법은 안전총괄 책임자입니다. 법정 선임자는 산업법에 나와 있고 건진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분야별 책임자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자와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로 두고 있고, 다만 좀 다른 게 분야별 담당자로서 이제 산업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고 건진법에서는 이제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협의체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산안위하고 이제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이제 노사협의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2달에 한 번씩 하고, 저거는 이제 수급인 하수급인 협의체는 매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비슷한 듯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주기가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로 일단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도 현장 안전 조직이라는 게 이제 건진법과 산업법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보건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법상 노사협의체, 건진법상의 수급인 하수급인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저거에서 이제 매월이냐 이제 2달에 한 번이냐, 이것을 매월 노사협의체를 또는 이제 수급인 하수급인 협의체를 운영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법적으로 이제 선임 대상이면은 이제 당연히 대여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관리감독자하고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는 동일한 겁니다. 수준이.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안전관리 담당자를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가장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건설공사에서 이제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업체가 아니라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컨소시엄 구성이 이제 그 공동 수급이냐 아니면 이제 분담 이행 방식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자, 저희들은 이 시공사에는 사실 이걸 되게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노동청 질의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한 사업당 하나의 안전 조직이다. 이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 여러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메인 업체가 여기에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총괄 책임자를 메인 업체의 책임자가 하든 또는 다른 구성원사가 하든 간에 그건 상관없는데 알아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회원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다가 각각의 역할을 적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소시엄사가 안전에 대한 것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협의체나 또는 이제 수급인 하수급인 협의체, 이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안전 그 현장 안전 조직에 대한 것을 일제 점검을 했고 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이런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부분 또 기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 재정비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이제 도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급 분야는 이제 건설 분야랑 약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수도 있지만, 근데 모든 기관에서도 이제 이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같이 우리 그 공사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 자회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기 위한 어떤 모델이 되겠습니다. 평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수준 평가 받는 것처럼 저희가 그 자회사, 이제 협력사에 대한 어떤 안전 그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단지 이제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을 뭐 평가해서 이제 벌 주고 상 주고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이 10개 항목 중에서 60개 평가 그 지표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수준 평가 받아보시면 대부분 다 익숙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1000점 만점입니다. 그 1000점 만점으로 해서 60개 지표를 저희가 평가를 다 합니다. 이 평가 항목에는 안전 경영서부터 해서 안전 교육 관리까지 다 되어 있고요. 또 그 자회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편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매 그 연간 평가하는 그 항목도 있고 반기 또 분기는 이제 합동 안전 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배점을 보시면 저희 안전 경영에는 자회사 CEO의 그 면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점이 200점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1000점 만점에 그만큼 그쪽에 CEO가 중심이 돼서 안전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배점을 높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물에 대한 점검, 검사,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설 자회사, 저희가 시설 자회사, 운영 자회사, 경비 자회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 자회사가 중심이 돼서 이제 많은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운영과 경비는 이제 관리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배점을 또 분산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회사 측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것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감점으로 해서 이제 중대재해가 나면은 마이너스 100점을 두고 있습니다. 2단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더불어서 중대 산업재해를 만약에 은폐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공정하면서도 정말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저희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그 등급은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뭐 S 등급, A 등급 이렇게 해서 점수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하면서 저희 공사가 단독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가 지표를 개발을 하고 또 작년에 시범 평가를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공사와 또 외부 전문가 또 우리 공사의 노동조합과 또 자회사가 모두 참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표서부터 또 시범 평가까지 전 과정을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이 지표에 대한 그 수용성을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핵심 가치 중에서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수를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안전을 지키고 안전을 잘하는 것이 그 자회사 근로자분들의 이익과 절대적으로 이제 비례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렇게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그 우수 사업소에 대한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을 해서 포상도 하고 상금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소로 따지면 전체 39개 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샘플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점수를 이렇게 다 배점을 쭉 합니다. 이제 60개 중에서 본사와 사업소를 다 따로따르게 평가 지표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본사를 평가를 하고 어떤 거는 자회사를 평가를 하고 또 어떤 거는 본사 플러스 자회사를 다 평가하고 이렇게 저희가 상당히 의미 있게 그 지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편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표에 대해서 평가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준비사항까지 물론 수준 평가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저희가 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시범 평가했던 결과에 대한 그 결과서가 되겠습니다. 특정 그 자회사는 이제 지칭을 하지 않고요. 그 평가 대상 자회사 B등급을 받았습니다. 본사와 자회사 점수가 나오고요. 본사와 자회사, 그다음에 이제 정기 평가와 이제 가감점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에는 또 점수를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0개 사업소에 대한 점수가
배점이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어느 사업소가 좀 문제가 있고 또는 이제 사각지대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 사업소별로 아까 이 평가 지표가 10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3번, 4번, 뭐 5번 이렇게 각 지표별로 점수를 또 저희가 산출해 가지고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사업소에 있어서는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교육 또는 이제 위험성 평가 또 보건이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점수화해서 정말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가이드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수준 평가 받으면 이제 정부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그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이렇게 또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 발주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발주자 주도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제 시공사 주도하에 안전관리가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졌는데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저희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전 시간에도 이제 기재부 또는 노동부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험성 평가가 이제는 이제 안전을 하는 사람들만의 그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변에 깔려 있고 특히 이제 법제화를 해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죠.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또 가장 효과적인 어떤 그 예방에 대한 부분이 또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착안해서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핵심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감독자와 저희 안전부서하고 감리자, 시공사를 다 참여시킨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 검토를 합니다. 그쪽에서 했던 그 위험성 평가를 거기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해당 공종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핵심 안전 대책을 저희가 뽑아서 그것은 현장에 게재하도록 그다음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이제 테크 상부 그 작업을 할 경우는 이제 계급부 출하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 요인을 저희가 도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의 핵심적인 대책을 저희가 뽑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또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대책을 뽑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만 지키면은 어떤 경우든지 추락은 없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이것을 바로 현장에 게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기존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포맷인데요. 저희 공사에서는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그 만들었던 이제 클라사 기법을 가지고서 저희가 5곱하기4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급 사업의 경우는 이제 했는데 지금 발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워낙에 다양하고 또 자체적인 그 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강제하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툴이 있다라면 그걸 쓰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곱하기4 방식의 저희 표준에 대한 위험성 평가 표가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잘했다라고 되고 저희는 8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이하는 허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 8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나름대로 감소 대책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참 이것도 이제 잘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사실 이제 위험성 평가가 이렇게 그 전기 위험성 또는 수시 위험성 평가가 사무실에서 한번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발주자 중심의 그 현장 위험성 평가 기반의 그 현장 핵심 안전 대책에 대한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총 14건 정도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목공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위험성 평가 대상별 위험 요인 파악이 약간 미흡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그것을 권고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철근에 대한 밴딩 작업하는데 그 끼임에 대한 그 위험성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이 많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크레인 그 이동식 크레인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그 철근이 어떤 떨어진 또는 떨어진 거라든 떨어진다든지 그것이 또 주변의 작업자하고 이제 또 충돌이 가능한지에 대한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권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것도 중에 중요한 게 교육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근로자 대상 교육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권고를 해서 교육을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스템상에 다 올리고 이것을 해당 부서에 그대로 문서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일단 그 시공사나 감리를 통해서 반드시 또 이제 이행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바로 이제 키 세이프티 리스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뽑아가지고서 이것을 사무실에 두는 게 아니고 현장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두고 TBM 할 때 또는 이제 중요한 어떤 작업이 시작할 때라든지 또는 이제 안전관리자가 저것을 소지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해당 근로자한테 숙지시킨다라든지 그랬을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했을 때 이것을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작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사한 어떤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BHS라고 해서 이제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 공사인데요. 그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검토를 하고 지적을 이제 권고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기 위험 작업일 경우에는 이제 전기 감전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소 대책 수립하고 이제 개선 활동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전력 케이블에 대한 그 포설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구름 방지를 위한 어떤 것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점검하고 확인했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키 세이프티 리스트를 현장에 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전기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을 했을 때 미비한 거라든지 또는 이제 감소 대책 개선 활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권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코멘트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키 세이프티 리스트를 현장에 비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TBM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한 현장 위주로 저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제 장면이 많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세 가지 저희 공사에서 교육과 도급 사업 그다음에 이제 발주 사업에 관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